아유, 자, 이제 세계지리 강의 시작을 할 건데, 세계지리는 아니죠. 통합사회 강의 시작을 할 건데, 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속 자료를 같이 첨부해 줄 텐데, 이 화면에다가 이제 띄워줄 수도 있는데요. 음, 3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교재 한 권, 교재 2권, 1권, 2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자료가 오답률이 하나가 나갈 거고, 또 이제 우리 옛날에 그 봤었던 부도 이런 교과서 같이 지도 교과서가 하나가 더 나갈 거예요. 세계지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풀기 위한 교과서 같은 자료가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좀 많으니까요. 기왕이면 수업 때 이제 패드 들고 오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없으면은 괜찮아요. 그냥 책 들고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음. 근데 패드가 있으면 본인이 편하다 그 소리예요. 없다고 뭐 수업에 지장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연 학생이 이렇게 보시면 인간 사회 뭐 환경과 행복 있고 자연환경과 인간 있고 생활건강과 사회 인간 보전과 헌법 시장경제 금융이 있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과목들은 각 과목들 지금 현행 고3들이 보고 있는 과목들이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과정인지 한번 보여줄게 기다려봐. 그래서 문항별 오답률 치면은 이제 나오네. 공유. 문항별 오답률. 한지훈 문항별 오답률. 자, 한번 볼게요. 음, 보시면은 문항별 오답률이라고 내가 이제 표기해 놓은 자료인데 2, 3학년들 거는 학생이 볼 필요가 없고 보시면은 1학년에서 섞이는 게 수도권과 강원도 20번부터 빨간색 보이죠? 수도권과 강원도 일체 에너지 자원, 대도시 자원, 도시재 이렇게 있는데 자, 어려운 것만 꼽아봤을 때 뭐가 문제냐? 그쵸. 수도권의 도시지리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지리 자체가 나오긴 하는데, 난이도에 있어서는, 뭐, 그닥, 어. 지금 이제 2, 3학년들이 표시해놓은 농작물이라든가 제조업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학년 수준에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 다만 양은 좀 많긴 하다. 우리나라 위치와 영역 역시 나오는데, 오답률 좀 애매하다. 40%가 안 돼서. 50%도 아니고, 난이도도 별 2개짜리 1번 같은 거 표기도 안 했다. 나오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학생 입장에서 가장 좀 짜증나는 부분은 이거 말고 공유 중지하고 음, 문서에서 보시면 그치 세지거든 보이시죠? 얘네들은 다 아까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 이건 진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답률이 어때요? 식량자원 73%, 냉한대 기후지역 54%, 북부 아메리카 54% 난리 났습니다. 그죠? 어. 아까 30%, 20%, 30% 딸이 있던 거랑 뭐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 세계 지리는 한국 지리보다 인기도 없어. 근데 또 함유량이 통합사회에 더 많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베스킨라빈스 케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펜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내가 그걸 좀 쓰기 권한을 좀 줄게요. 음, 쓰기 권한이 없구나. 음, 펜 여기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베스킨라빈스 케이크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민초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민초가, 그쵸. 요만큼 있는 거야. 이만큼이나 있는 거지. 비율을 들자면은. 이 파란색, 이 싫은 부분을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물론,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자료들 중에 학생이 이제 집에 가서 참고하셔야 될 자료인 거죠. 주황색 해당하는 사회문화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야. 녹색 해당하는 음, 윤리 부분도 있어요. 사회문화 윤리 부분도 있는데
경제도 있고 해요. 음, 여러 가지 과목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게 통합사의 과목이긴 한데, 학생이 지급 시험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파란색. 조심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아시겠죠? 음. 왜 공부할 게 많으니까. 다른 걸 한번 보여줄게요. 비교를 좀 한 번만 더 해줄게요. 기다려보세요. 또 공유를 중지할게요. 보시면은, 공유 중지하고, 공유 더 해드릴게. 사진 말고, 공유해서, 문서 보시면은, 생윤 오답률이거든? 아까 섞여 있다는 부분 중 하나. 근데 보시면 어때? 그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 보시면 어때요? 자연윤리. 물론 어렵긴 하지. 정의윤리 다 들어갑니다. 58%, 60%, 얘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근데 아까보다 세계지리보다 원의 개수가 많아져? 그게 많지 않다고. 그죠? 어. 그러니까 단원 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세계지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에, 어렵죠. 왜냐면 그래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사 역량이 개입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교육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윤리가 극단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이제 공유를 그만하시고 다른 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책으로 가시죠. 음. 이제 오답률 자료는 따로 이제 동봉을 해서 드릴 거고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교과서를 나가야 되는데 책을 나가야 되는데 사설 교재를 또 가져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음. 그래서 사설 교재에서 학생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자연경과 인간생활 이 부분이 아까 한국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 태안 학생이 잘 보시고 3-1분의 산업화 도시 역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제 내신 단원으로 들어가서 내신 용어는 또 따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노란색 말고 시장경제 금융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 시장경제 금융에서 요거 국제분업 그 다음에 시장경제 발전에서 경제주체 역할에서 기회비용 계산하고 그 기회비용 계산을 활용해서 국제무역의 비교 우위 계산 부분을 활용하는 요 5-2단원, 3단원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단원을 보시면은 통합적 관점의 이해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세게 안 할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좀 심한 말로 이거 이 페이지 보이죠? 그냥 학생이 독학으로도 맞출 수 있고 지금 당장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이런 것까지는 안 할게. 알겠죠? 쉬운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쉬운 건 괜찮다. 시간, 공간, 뭐 사회, 윤리 있는데 밑줄 한 번씩 쭉쭉 그어 두시고 시간적 관점에다가 쓰십니다. 뭐라고? 역사. 뭐라고? 이 시간적 관점은 역사예요, 역사. 써드릴게. 역사가 뭐예요? 음, 역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쵸.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예요. 음. 그 시간에다가 역사로 쓰시고 음. 공간적 관점에 지리라고 쓰시고 사회적 관점에 뭐야 문화, 뭐 법 이런 거 쓰시고 윤리적 관점에다 뭐라고 쓰시는가? 이거 우리가 아는 도덕임. 음. 그 정도 보충해 주시면 제일 좋죠. 어. 시간적 관점에서는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지? 현재 상황이나 문제를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상할 수 있도록 예상한다. 예상한다. 맞죠? 요거. 그다음에 지리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예요? 봐봐. 지리라 그랬잖아. 어떤 시설이 어떤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법문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사회구조와 제도. 이건데, 한 번만 더 조심합시다.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그 윤리적 관점에 있는 규범적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규범적 가치. 규범적 가치.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규범적 가치. 음. 규범적 가치라는 게 뭔 뜻이요? 학생이 규범이 범 아니에요? 이제 국어를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럴 수가 겠다마는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요. 법보다 더 넓은 거예요. 계란으로 비유해보자면 법은 노른자, 최소한, 꼭 필요한. 사회에서 이제 이게 없으면 붕괴되는 그런 것들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규범이라는 거는 뭐예요? 법도 맞지만 도덕도 되고, 종교도 되고, 윤리도 되고,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 알겠죠? 그러니까, 윤리라는 건 뭐예요? 아, 결과적으로. 야, 잠깐만. 윤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포함이구나. 그래서 규범적 가치 방향의 수립, 바람직한 해결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제 잔뜩 늘어놓고 있다 그 얘기예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그렇다. 괜찮죠? 그리고 바로 넘어갑니다. 잠깐만 이제 펼쳐 놓을게요. 원으로 펼쳐 놓으시고 쭉쭉 지우고 음, 지우기가 안 되네. 다 지우기가 안 돼. 쓱쓱 지우면 되나? 쓱쓱쓱쓱쓱쓱. 지우개도 안 되네. 뭐가 문제지? 미안해. 잠깐만. 지우개만 좀 해보고 싶은데. 바로 넘어가죠, 이제. 음, 음. 그래서 윤리적 관점이랑 사회적 관점을 헷갈리지 마라. 현재 법은 사회문화에 가깝지 윤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윤리는 규범적 관점이기 때문에 어, 원래 법이었던 애들까지 싹 다 포함하는 이제 규범의 영역이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이제 더 들어가 볼게요. 음. 자, 이제 행복에서 의미와 기준 여기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뭐야 난이도가 있는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서양 윤리를 극구 좀 조심하셔야 된다. 서양 윤리가 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부분일 것이다. 음, 잠깐만 내가 원격 제어로 좀 이거 좀 글 좀 지워볼게요. 이걸로 지울 수 있구만. 모든 드로잉 지우기. 아,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앞으로. 됐어. 오케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글자 바꾸고, 오케이. 유교 보시면은 뭐,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한다는데, 그렇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음. 도덕적,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적 본성 밑줄. 자, 그러니까 뭐냐면, 유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던 그런 종교적 성격이 좀 약해요. 뭐 사후세계 없어. 그렇죠. 뭐 기적을 행했다? 뭐 없어. 공자가 무슨 뭐 사람을 고친 적도 없고. 다만 공자가 가지고 있는 건 사상이죠. 어떤 사상? 사회를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구축하고 집처럼 지붕과 기둥과 벽과 그렇죠. 각각 방마다 하는 일이 다르지. 그렇지.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자진 않잖아. 엄마 아빠는 뭐 부부방 그렇죠. 따로 계시고.
서재? 뭐 좀 사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이 있을 수도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럴 때 유교는 뭐냐면은 이 사회라는 집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성선설에 쓰세요. 여기다가 성선설이라고 쓰시면 돼. 성선설. 성선설이 뭐냐? 말 그대로예요. 사람을 착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착한 존재로 가정을 한다. 그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생각해봐. 착하지 않으면은 그 뭔가 가르치거나 사람한테 사회화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착한 존재로 가정을 해야 어떻다라는 거야. 아, 사람에게 뭔가 가르치고 입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고.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자가. 괜찮죠? 그러니까 이 성선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본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치 인 여기서부터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기도 하는데 요거 파란색으로 한 글자지만 한자까지 다 표시해 주세요. 인이 뭐야? 쓰세요. 인에다가 표기를 해줄게. 인이라는 것은 저거 선이 그어지네. 음, 선 좀 그때그때 지으면서 할게요. 좀 팔을 걷으면은 좀 나아질 것 같긴 해. 음. 인이라는 건 뭐예요? 차별과 구별 있는 사랑의 정신. 이 차별과 구별을 엮어가지고 위계라고도 한다. 위계 질서의 위계라고도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음. 차별과 구별의 정신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런 거야. 비교를 해보자면은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박보검과 아이유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 유교에서는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뭐냐면은 인간관계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그죠? 형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그죠? 남매끼리, 그쵸? 귤 까먹는 것도 사랑.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옛날에는 그런 것에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거나 아니면은 막 근친혼을 했단 말이지. 막 조카하고 삼촌하고 막 결혼을 한다거나,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결혼을 시킨다거나 미친, 그죠? 어, 그런 일이 막 왕왕 엄청 많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그치.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서로 쟤네들끼리 사랑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하다 보면 책임감이 없어진다. 사회가 구축이 안 돼. 사회가 조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엄마랑 아빠랑 우리는 엄마, 아빠 한 명, 아빠 한 명이 표준이잖아. 뭐, 그게 뭐 어쩌라고요. 뭐 엄마가 여러 명이고 아빠가 여러 명이면 그 말이 됩니까? 아니,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고, 그걸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표준이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붕괴돼요. 왜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지고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왜 전쟁에 나가야 돼?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막 퍼지는 거야. 책임지기 싫어. 어. 책임 없는 쾌락. 그러니까 이인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거야. 음. 독점적 관계로 묶어주는 거지. 음. 여기까지는 가족. 오케이? 음. 너의 부인이랑 낳은 자식들만 가족. 근데 가족이 아니야? 이웃. 그렇죠. 근데 이웃이긴 한데 학교만 가서 만나는 이웃. 아이는 사제관계, 교우관계 이렇게 엮어주는 거지. 울타리 여러 개 만드는 거야. 그게 이인인 거야.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불교를 보시면은 불교에서 청정한 불성을 바탕으로 여기 보이시죠? 청정한 불성. 음.
이 밑줄 그을게요. 청정한 불성.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청정한 불성이란 건 뭘 얘기하느냐. 역시, 이 펜. 청정한 불성. 쓰세요. 인위적인 게 아니다라고 쓰시면 돼요. 인위적이지가 않다. 불성은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음, 선천적인 것이다. 쓰세요. 선천적. 이 불성이라는 거는 선천적인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아이고, 글자가 좀 빠그라졌네. 지울게. 음. 여기서 불성에다 뭐라고 적어주라고? 선천적이라고 적으라고. 선천적. 갖고 태어난다 이거야. 선천적. 신천적이라고 적은 것도 선천적입니다. 그래서 뭐야? 갖고 태어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갖고 태어나는 불성에서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이란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가 나라는 의식을 벗어버리기 위한 수행이다 이거야. 왜? 유교 때는 사람들이, 그쵸. 각각의 역할을 이제 부여받긴 하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고통스럽거든. 왕만 해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 그리고 뭐 친척들 문안 다니고, 가족들 문안 다니고, 하루 10시간씩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실수 못 따가지고, 걸어서로 죽어. 등에 종기 나가지고.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로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청정한 불성이라는 거는 뭐냐? 현실 세계에서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백성들에게 계기를 주는 거지. 그다음에 도가. 자연 그대로의 모습. 또 밑줄. 근데 이제 인위적인 것이 더이지 않았다가 더 중요한데, 이 도교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은, 나는 유교가 싫어요. 유교가 싫어. 어떤 게 싫어? 유교가 싫었는데 어떤 게 싫어요? 유교의 인과 예를 그렇게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유교의 인과 예를 엄청나게 싫어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일단 먼저 알겠죠?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다음에 좀 잠깐만 펜 지워줄게. 모든 드로잉 지우기. 됐어요.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거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타고난 본성 그대로에 따라도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인위적인 것이 더이지 않았다. 같은 말이니까 역시 익혀두시길 바라고 유교를 굉장히 싫어했다. 유교가 만드는 인과 이해가 사실은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닥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다음에 스토아 에피쿠로스 칸트 공리주의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제 이성의 기능 이거 좀 잘 보셔야 된다. 이성의 기능이 뭘 말하는 거냐? 아, 이 이성이라는 거는 뭐야? 어, 봐봐. 보편적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성은 보편적이긴 한데 이성 영어로 하면 레이션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성을 갖추고 있어. 근데 이성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동체마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성의 기능이라는 거는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데 밑줄 이 이성의 기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그 도덕적인 삶은 사회마다 다르다 써. 사회마다 다른 거야. 사회마다 도덕적인 삶의 맥락은 다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중동에서는 여자들에게 강요되는 도덕이 뭐야? 우리가 절대 찬성하진 않지만 차도르랑 히잡 쓰고 다니는 거. 어기면 어떻게 돼? 때려 죽여요. 그게 도덕이야, 걔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걔네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이고 그게 이성적 기능이야. 보편적이야? 보편적일 수가 없죠. 이해되셨죠? 음.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볼게요. 자, 육체 고통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 뭔 차이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무슨 차이인지만 알면은 되는데요. 육체 고통이 없고 마음의 평안, 마음의 불안이 없다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공동체하고 이 배경이 좀 달라.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느냐? 이런 거지.
불법 체류 저절로 가득한 사회를 생각하시면 돼. 민증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인종도 다르고. 쟤네 뭐 이슬람교 이런 걸 믿어. 우리는 뭐, 한국 사회 그런 이슬람교가 뭐 이태원 빼면 많지는 않잖아. 근데 막 그런 걸 막 믿는 사회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어. 걔네 입장에서 너가 이교도고, 너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 세연 입장에서는 저 이슬람교도가 좀 이교도야. 우리하고 좀 정서가 안 맞아. 그런 거를, 어, 에피쿠로스 시대에 사람들이 나라가 계속 통일되는 과정 중에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통일이 됐는데, 삼국 통일 해놓고도 후고구려 후백제 나오듯이 사람들이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지. 민족색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강도, 이런 거. 음.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생각한 건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인데, 음. 생각해봐. 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스토아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육체 고통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네가 말하는 그런 상황은 너무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거를 이상적 상황을 아타락시아라고 먼저 적으시고, 스토아파에다가 아파테이아 먼저 적으시되, 음, 스토아파의 정념에 방해받지 않은 초연한 태도 적어두시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을 화살표로 이어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얘는 마음의 불안만 없애는 걸 중요시하는 게 스토아야. 왜? 어떤 일이든 벌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질병, 기아, 가난, 전쟁, 어떻게 우리가 막느냐? 그 맨날 인류, 인류한테 맨날 이러는 일인데 어떻게 막느냐 이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잘 받아들여라. 그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칸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왔을 때 인간의 이성이 모든 이제 자연 질서를 제패하고 다 다스리고 종교보다 인류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장담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밑줄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에다 밑줄 그으시고 그렇죠? 거기다 쓰십시오. 정언 명령. 아직까지 어려운 개념을 많이 붙일 수는 없어요. 그게 좋은 교습 방법이 아니야. 왜? 뒤에 가면 어차피 나오거든. 진짜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항상 일단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야? 아, 정언 명령을 아직까지 목숨 걸고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만 하면 돼. 네, 그 정도. 정언 명령이 뭐냐면은 자, 조건을 안 붙이는 거야. 음. 빼빼로 돼 있대.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뭔가를 줍니다. 맞죠? 꼭 빼빼로가 아니어도 돼. 근데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줘라, 다. 보편적으로 줘야 된다. 그리고 너가 나한테 줄 것 같으니까 나도 너한테 준다. 이런 거 된다. 이런 거 돼야 안 돼? 이런 거 허용하지 않는다. 칸트 좀 약간 모쏠 감성이다. 모태솔로 감성이다. 그러니까 정한 명령은 뭐야? 모두가, 그쵸. 제가 나한테 빼빼로를 줘서 내가 행복해라는 감정을 놀랍게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아. 왜 허용하지 않아? 공평하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목적이 아닌 거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 행복을 누릴 자격은 있다 없다? 어. 모두에게 있다. 다만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명심해 두십시오. 그건 쓰세요. 행복은 목적이 아니야. 칸트한테. 행복은 그냥 얻어 걸리는 거야. 왜? 모두가 모두에게 빼빼로를 주는 아무 이유 없이 빼빼로를 주는 규칙이 공식화되면은 그냥 그 상황에서 사람은 행복을 느낄 뿐이야. 행복이 목적이 아닌 거지. 길 가다가 돌 밟는 것처럼. 길 가다가 10만 원짜리를 줍는 것처럼. 모두가 모두에게 빼빼로를 받을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인 거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두에게 빼빼로를 돌려야 돼?
그것도 좀 피곤하다, 그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야, 도덕 법칙이라는 거는, 그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똑같은 형태로 제공돼야 되는 거고, 누구는 2,400원짜리 빼빼로, 누구는 1,200원짜리 빼빼로 이렇게 가격을 나눠서 주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세상에 진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리주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에다 쓰십시오. 최대 행복에다 쓰세요. 최대 다수는 사회적 다수가 아니다. 그리고 최대 행복에다 쓰십시오.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안전장치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이 최대 다수라는 거는 뭐야? 아, 머릿수가 많다가 아니요. 반장 선거를 할 때 11대 9로 누군가 이겼다고 칩시다. 그 11명이 사회적으로 진짜 다수야? 아니죠? 첫 번째, 사회적 다수가 아니야, 숫자로도. 그리고 봐봐. 그 11명한테만 반장은 이익을 줘야 돼? 아니죠. 그 11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두에게, 그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반장은 이제 뭐 반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담임 선생님 대신. 그쵸. 음. 그게 바로 최대 다수라는 개념이에요. 최대 다수는 반장 선거만 하면 그냥 사실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어. 반장 선거 이후에 최대 다수는 어, 반장 선거 당시 사회적 다수하고 다른 거야. 보존되지가 않아. 딱 그 정도까지만 익혀두시면 문제가 없어요. 괜찮죠? 어. 그리고 이제 최대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 아, 그 정책은 해야지. 민생지원금. 10만 원씩 나눠주니까 뭐 지지율이 올라가네? 좋아, 좋아. 이거 하자. 근데 무지성으로 100만 원씩 나눠줘. 지지율이 올라가? 그때부터는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최대 행복이라는 거는 계산될 수 있는 행복이긴 한데요. 음,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희생이 일어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민생지원금을 나눠줘. 다 나눠줘? 다 못 나눠주지. 잘 사는 사람은 국물도 없죠. 여러 번, 근데 이제 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여러 번 나눠주게 되겠죠. 그 얘기예요. 최대 다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느낌인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지웁니다. 주석 달기에서 나머지 모든 드로잉 지우기 됐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갈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거는 봐봐. 이거 어려우면 안 돼. 이거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숙제로는 안 줄게. 어렵지가 않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행복의 조건, 요거 정도는 좀 보셔야겠는데, 요거 정도는 좀 보셔야겠다면, 다시 16페이지로 올라와서,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쉬는 시간 하고 요거는 좀 드릴게요. 쉬는 시간 있다가 드리고, 파일 두 개로 잘라서 줄게, 가급적. 괜찮죠?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녹화 중.